2023년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교육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의 중심이 됐던 해이기도 합니다. 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부터 킬러 문항 논란까지 올해 교육계 10대 뉴스를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돼 오전에만 1,000명이 넘는 추모객이 이곳을 찾았고 공교육 멈춤이 전국에서 진행됐습니다. 제 동생의 억울했던 상황과 누가 선생님을 힘들게 했나요? 진상을 규명하라!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됐다 낙마한 글로리 시즌2를 시청하는 줄 알았습니다. 성적이 최상위권이라면 징계로 감점이 돼도 합격할 수 있다고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송구한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킬러 문항은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하겠습니다. N수생 비율이 역대 최대를 그간 은폐되어 왔던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가 생각보다 시험이 어려워서 킬러 문항은 없지만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를 선택 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고교 내신 평가도 5등급 상대평가제가 적용됩니다. 선생님, 이 과목은 수능에 안 나오는데 왜 해야 하나요? 의대 정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앞과 국회에서 삭발식까지 열었습니다. 2배 정도의 인원이 지원을 하게 되지 않을까. 현재는 정원 마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 R&D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5조가량 줄어든 예산이 1,2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잘려나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구하기에는 힘들겠다.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이런 거 되짚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학생들이 문제없이 연구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유치원, 어린이집을 교육 중심으로 통합해 어디든지 가까운 곳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단 2년 만에 밀어붙이기 시기로 유아교육을 무시하겠다는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얼마나 합당하게 보장하는지 오늘은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큰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인 날로 대부분의 실내 그리고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를 다시 꺼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가진단 앱은 6월 1일부터 중단됩니다.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급식실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 사건 209건을 접수해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반드시 국가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누구 하나가 지금 아기 봐줄 사람이 없고 누구도 이 아이가 있음을 모르고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적 제도적인 아기는 국가에 의해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웹툰 작가 조호민 씨가 이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 교사를 고소한 사실이 뭘 보는 거야? 진짜 밉상이네. 교재 내용에 고약하다는 표현이 그대로 있고요. 형사처벌 대상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듣기에 속상한 표현들이 담겼다는 의견을. 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장식했던 교육계 뉴스 가운데 새해에도 주목할 만한 내용, 이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송서환 기자, 일단 가장 최근 이슈부터 볼까요? 네. 이번 주에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논란 끝에 심화 수학은 결국 빠지게 됐죠? 네, 저희도 관련 내용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기하와 미적분투가 포함된 가칭 심화 수학이 결국 2028학년도 수능에서 제외됐습니다. 2028학년도 수능은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를 수능인데요. 이러한 심화 수학이 수능에 포함될 경우 사교육 유발과 학습 부담이 우려된다는 게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대신 의대와 이공계 상위권 대학의 경우 내신 성적에서,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아래서 심화 수학의 이수 여부와 성적을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공계 학력 저하는 없을 것이란 겁니다. 이런 교육당국의 해명에도 수학계와 과학계에선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아마 또 하나 이 새해에 수험생들이 가장 관심 높을 만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내년 초에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기다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전국 40곳 의대에 얼마나 정원을 늘릴 수 있을지 수요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장 내년 입시에서 2천여 명 이상을 늘리길 희망하고
2030년까지는 최대 3,900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실제 의대에 이러한 역량과 준비가 돼 있는지 정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현장 조사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쯤 증원 규모가 확정돼 발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 20번 넘게 만나고도 의대 증원 문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필수 의협회장은 오늘도 신년사를 통해서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투쟁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네, 연초부터 만만치 않은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이슈를 눈여겨볼 만할까요? 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 일원화, 이른바 유보통합 문제인데요. 우선 어린이집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옮기는 정부조직법은 이번 달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이면 부처 일원화 작업은 마무리되는데요. 문제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들어가는 예산의 재원 마련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통과된 정부조직법에도 3개월 내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고할 것을 명시했는데요. 또 다른 대표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 역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도 운영 계획이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경우 유치원 교사를 중심으로, 늘봄학교는 초등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돌봄 정책이 어떤 청사진을 들고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교육계 30년 난제인데 새해 정말 성패를 좌우할 청사진 제대로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 연구개발, 이 R&D 예산의 경우에는 이 내년에 5조 원대 삭감안이 정부안으로 나와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죠? 네, 말씀하신 대로 R&D 예산이 당초 정부안으로는 내년도 5조 2천억 원대 예산 삭감이 예고가 됐었습니다. 33년 만에 관련 예산 삭감인데다가 그 규모도 너무 커서 논란도 컸는데요. 국회 예산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는 6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신산업 분야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6천억이 늘어도 여전히 4조 원대 예산 삭감이어서 과학기술계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은 예산 삭감에도 연구 인력이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삭감에 따른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올 한해 정말 가장 뜨거웠던 이슈입니다. 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 교권 보호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 새해에는 어떤 점이 달라지겠습니까? 네, 지난 9월 국회에서 교원지휘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습니다. 주요 변화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교육부는 이미 장관고시를 통해서 천명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걸 법률로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교육활동 침해 유형이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포함되며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가 되게 됩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가 되지 않고요. 또 관련 수사 시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또 각 학교에 있던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러한 교권보호사법은 오는 새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교사들이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학교폭력 처리 업무가 학교 외부로 이관됩니다. 정부는 2,700명 규모의 학폭 전담 조사관을 선발해서 학폭 조사를 맡게 할 방침인데요. 지역 교육지원청에 배치되는 학폭 전담 조사관은 퇴직한 경찰이나 교사로 구성될 예정으로 새 학기부터 교사들은 학폭 조사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지만 많은 교육 이슈들이 현재 진행형인 모습이네요. 송서환 기자 수고했습니다.